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종영 선생님 목표문에서는 정치 스탠드가 헌정 위기에 가려져서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던 이대국회 정치 행적을 제도적으로 재조명을 하셨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조봉환 부의장의 행적을 잘 살펴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연구자가 흥별한 주요 정치적 사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 회의록 전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국회 활동상, 국회와 정부의 관계 전체 상을 그려내는 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 역사학계와 정치학계를 가리지 않은 정치사의 기존 통념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한 대립, 입법부의 패배, 무력화라는,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고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거가 전체는 아니거든요. 이것만으로 포괄 쓸 수 없는 국회와 정부의 초당적인 행적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제도권 정치의 전개를 더 큰 시야에서 파악하는 데 저는 성공했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보여주신 국회 운영 양상, 성격과는 전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에 현대와는 다른, 현대와 선저히 다른 정치 국회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보충해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본고에서 드러낸 조봉환 부의장의 행적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국회 시스템에 맞춰서 제목이 전시국회와 조봉환의 리더십인데, 전시 얘기랑 조봉환 얘기는 없고 좀 국회 얘기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본회의 중심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언급해줬는데, 이런 당대의 성격은 본회의 개최 횟수로도 드러납니다. 아마 회의록에, 본문에 직접 이런때 회의록에 회차 수를 보면 느끼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스템, 그러니까 위원회 중심주의 이후 본회의 개최 횟수는 현저히 적고, 총의 22대 국회 첫 세계 회기 정도를 살펴봤는데, 정기회에서는 총 18번, 임시회에서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5번 이하로 횟수가 꽤 적습니다. 2대 국회는 반면 1인국 회기 한 번 5번 있던 거를 제외하면 본회의 개최 횟수가 임시회 같은 경우는 30회, 40회, 50회 이렇게 있고, 정기회 같은 거는 90회, 그리고 일부 회기는 100회 이상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본회의 중심주의 국회에서는 현행 국회처럼 의장이 대부분 회의를 진행하고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이나 의장 조율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장과 번갈아 가면서 다수의 회의를 진행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지만 당시는 주 5일제 하던 시절이 아니라서 토요일까지 전부 다 회의를 했었고, 급하면 일요일에도 회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장단은 상당히 공무에 실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의장이 모두 할 수 없고 부의장의 비중이 좀 큰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장 조봉환이 국회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던 거에는 이러한 구조 체계의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원 조봉환에 대해서도 중요한 키워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대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국회의 경우는 지금 의장님께서 아까 다시 한번 가셨긴 했지만은 당적도 또 체제에 따라 없으시고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니신데, 반대로 이하경, 조영 부의장 두 분께서는 당적도 있으시고 그리고 개별 의원 자격으로서 그 상임위원회 소속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본회의에서는 딱히 첫 세 회기에서는 발언을 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없었고, 상임위 활동에서도 질의응답을 하시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큰 두각을 드러내셨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고에서 지적했듯 조봉환 부의장은 의원으로서도 큰 족적을 남겼고, 그 외에 다른 의장, 부의장들도 의사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개별 의원 자격으로 발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현행 국회와는 다른 당대 정치 문화의 일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궁금증이 여기서 있었는데, 과연 부의장 조봉환이 그 의석에서 개별 의원 조봉환의 발언으로 자격으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동료 의원으로서 그냥 똑같이 받아들였을지, 아니면은 그래도 부의장이니까 좀 다르지 않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을지는 당연히 실증을 할 수는 없겠지만 회의록을 읽었을 그 감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는 국회의 태동기 관리 현성기였습니다. 정치적 국회관련자는 현저한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적 대의기구를 경험했냐 아니냐의 입장에서는 의장단이든 아니면은 재선의원, 국회를 한두 대를 겪은 이런 사람이라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선 중급 의원들이 의장에 선출되는 이후 시기, 그리고 현재 시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아마 국가검증정보센터에서 옛날 여력명령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시면 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요즘 국회법에서 세세하게 규정되는 다양한 의사 규칙들이 당대 국회법에는 진짜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거를 정상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비어있다고 볼 수 있겠고, 관점 따라서는 지금이 많은 거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당대 국회 운영을 보면은
의사 진행 방법의 선택, 쟁점의 해결, 이거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택을 하든 의원들이 결의를 하든 이렇게 결정되고 형성되는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고동영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의장단의 역할, 즉 규칙을 존중한다, 사회자가 균형을 한다, 기계적인 중립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개입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거는 의사 조직의 형성기라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조봉환 부의장을 포함한 당대 의장단들은 본인들이 하는 행위가 이후 의사 진행에서 채택될 참견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했고, 따라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 원내 의견이 충돌하는 규칙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고등영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조봉환 부의장의 의사 진행 모습에서 더 나아가 초기 국회의 의사 진행 규칙의 형성, 이런 데서 의장단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한국 국회의 역사적 이해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관점에서도 조봉환 부의장의 역사적 역할을 더 자세하게 의미 있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